(1948년 5월) 임관한 31명의 간호장교. 우리나라 최초의 여군 탄생이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71년이 지난 지금 여군은 전체 병력의 2.4%, 간부의 8.1%를 차지하는 우리 군의 자랑스러운 일원입니다. 유리천장 NO, 차별 없는 세상 OK. 사실 여군, 남군의 구분 대신 똑같이 국군이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양성평등한 선진국방을 구현하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는 우리 군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우리 군이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함께 얘기 나눌 분들 모셨습니다.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국방부 양성평등 정책과장 박순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전기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공수 특전여단에서 부사관 활동 담당관 임무 수행 중인 김정아 원사입니다. 네, 과장님, 그 올 한 해 좀 돌이켜보면 네. 국내 이 성폭력 관련해서 사실은 많은 일들이 있었고 개선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해오셨잖아요. 예. 얼마 전에 민간군 합동위원회에서 대국민 보고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됐잖아요. 네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지난 6월 28일부터 10월 13일까지 108일 동안 민간군 합동위원회를 사실 4개 분과로 운영을 했고 그중에서 저희 양성평등과가 담당한 그 분과는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그런 그 제도 개선 그 분과였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성폭력 예방 대응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뭐 15개의 권고안이 개선되었는데요. 네. 그 주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뭐 성폭력 신고부터 사후 처리까지 피해자를 완벽하게 보호해야 한다라는 그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거라든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2차 피해 방지 조치. 그다음에 또 야전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뭐 성폭력 예방 교육의 실효성 제고라든지 이러한 체계를 갖추는 등 뭐 15개의 권고안이 그 마련되었고 이와 같은 어떤 제도 개선 어떤 방안들을 통해서 앞으로 국방부는 그 어떤 조직보다도 가장 안전하고 어떤 일하기 좋은 양성평등이 보장되는 그런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 박사님, 민간군 합동위원회 권고안을 보면은 어떤 우리 군의 그 전향적인 개선을 바라는 어떤 마중물 같은 내용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잘 된다면 뭐 좋은 제도 구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한 심정이 어떻습니까? 예, 박순향 과장님 말씀처럼 이번 민간군 합동위원회 권고안에는 양성평등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이 각고의 노력으로 이들 권고안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군 조직 문화가 좀 더 성평등하게 변화하고 성희롱, 성폭력 없는 혁신적인 조직으로 변모함으로써 국민의 좀 더 많은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민간군 합동위원회 권고안 이후에 국방부 차원에서 법무부와 이 업무 협약을 맺고 피해자 지원 등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던데 박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국방부가 지난 10월 14일 날 그 법무부와 그 업무 협약을 통해서 법무부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뭐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그런 제도들을 우리 군 내에 어떤 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법무부 내 그 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전국에 있는 16개의 스마일 센터라든지 59개의 그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동안은 국방부 내에서는 여갑에서 운영하는 뭐 해바라기 센터를 통해서 이용했는데 좀 더 다양화해서 법무부의 스마일 센터라든지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를 활용해서 피해자가 피해 회복이 하루속히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피해자를 좀 더 촘촘히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과장님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제도 구축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특히 이제 국방 양성 평등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군 내에 또 소수인 그 여군들을 위한 어떤 정책 수립부터 또 시행까지 저희가 모르는 어려움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또 전 박사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국방부는 국방 양성평등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남성 중심으로 운영된 군 조직의 관행과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구성원 사이에서 여군보다 남군과 함께 근무하는 것을 선호한다거나 특정 성별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존 관행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군 조직 구성원 상호 존중의 문화를 확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우리가 변화된 사항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돌이켜보면 2018년에 여군 배치 제한 부대 또 직위 폐지 이런 규정을 좀 이렇게 완화시켰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여군 진출 제한 규정이 이제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그 현장에서는 그 관행적으로 남아있는 어떤 그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많이 변화됐지만. 예, 맞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군 인력 확대 및 근무 여건 개선을 국방개혁 2.0 뭐 국정 과제로 지금 추진하면서 아시다시피 22년까지 여군 인력을 8.8%까지 양적으로 증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어떻게 여군의 어떤 그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일환으로 사실 2018년 저희가 보직 제한 부대를 폐지하고 직위를 좀 더 확대하는 그런 그 제도 개선을 이루어서 지금은 사실 여군이 갈 수 없는 자신의 능력이나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된다면 갈 수 없는 보직은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많지는 않지만 좀 일부 관행으로 인해서 더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군의 그 질적 그 향상과 이 양적 확대를 기하면서 그다음에 군내에 양성평등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나 어떤 현상을 볼 때 이 외부의 시각과 이 현장의 현실이 약간 괴리가 있는 점이 있더라고요. 원사님, 네. 이 실제 현장에서 보시면 어떠신가요? 네. 특전사는 과거에 특수전 사령부 예하 여군 중대에 있을 때만 해도 보직이 다소 제한적이었는데 현재는 다양한 부대에서 여러 직책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군 진출 제한의 변화를 실제 체감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행정보급관과 주임원사 등의 어떤 임무 수행이 제한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 박 과장님 이제 이참에 그 우리 군이 그동안 양성평등 이거를 체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또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정책을 추진해 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소개를 좀 더 해주세요. 예, 맞습니다. 그 국방부는 일반 다른 조직과하고는 많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군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그 국방 양성 평등 정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방 양성 평등 정책의 어떤 비전, 목표, 추진 과제와 그 연도별 시행 계획을 제시하는 5개년 국방 양성 평등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 계획은 그 군의 어떤 내외부적인 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저희가 또 3대 추진 과제를 선정을 했는데요. 그 과제 중에 첫 번째가 그 지속 가능한 양성 평등 정책 기반을 조성한다든지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양성 평등 인식 확산 및 어떤 조직 문화 개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크게 문제가 됐던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이러한 3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 목표 하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언제나 좋은 정책의 추진이 중요한 만큼 이 지속적인 추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 과장님, 양성평등 정책에도 이 지속적인 추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남성 중심적인 군 조직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뚝심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남성 중심적인 제도, 관행, 문화를 유지해온 조직에서 양성평등 정책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가치와 정책 목표들을 단기간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존 제도와 관행, 문화를 성의적 관점에서 주의 깊게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만들어서 시행할 때 비로소 양성평등 정책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군 양성평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양성평등 정책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를 포함하여 군의 양성평등 정책 담당 부서의 현재 인력과 예산이 충분한지를 검토하고 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한 투자와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지속 가능한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서 이제 전 박사님이 인력과 예산이 좀 확충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그럼 어떻게 지금 국방부 차원에서는 그런 기반 조성을 하고 있는지 좀 실태를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지금 전 박사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력과 예산, 참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국방부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일종의 판을 만들고 이 만들어진 판에서 양성평등을 정책을 구현해 나가는 모습은 모든 구성원들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방 양성 평등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그 시행 계획의 세부 과제를 염출을 하면 각 군 및 과에서 그 세부 과제를 추진할 때 어떤 국방 양성 평등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 군 해당 과에서 매년 실시하는 법령 재개정이라든지 정책, 사업 과제에 대한 성별 영향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성평등 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직접 간접 목적 사업 등을 통해서 어떤 이런 사업을 통한 어떤 성인지 예산서 작성, 이게 결국 양성평등 정책과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각 군, 그다음에 각 과 모두가 참여할 때 국방에서의 양성평등 정책이 실현되고 그것이 내가 어떤 국방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 그런 것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일종의 토대만 구축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양성평등 정책이 잘 수행되기 위해서 저희가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라는 것도 민간위원회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적인 어떤 그런 의견뿐만 아니라 외부 의견을 잘 들어서 성주류화라든지 국방에서의 양성평등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제가 아들, 딸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양성평등 공부를 제가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양성평등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불편해요.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저쪽에서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런 막 얘기가 들리는데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성평등 인식 좀 제대로 확산시키고 조직 개편, 조직의 개선 해야 돼, 조직 문화 개선해야 되거든요.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양성평등한 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과 더불어서 군 조직 구성원의 양성평등 의식 확산과 군 조직 문화가 개선돼야 합니다. 군 조직도 결국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구성원 개개인의 양성평등에 대해서 어떤 시각과 관점을 갖고 행동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조직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 군 조직 문화 역시 중요합니다. 군 조직 문화가 양성평등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가치를 낮게 바라본다면 양성평등한 군 조직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군 조직은 지금까지 성인지 교육 등을 통해서 양성평등 인식 확산과 조직 문화 개선 노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군조직 양성평등 지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양성평등한 군 조직을 만들기 위한 과제로 성평등한 조직 문화와 의식 수준 향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45.8%로 가장 많습니다. 이것은 군 조직 문화와 성평등 인식에서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속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군 조직 구성원 양성평등 인식에서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고 보완해서 성차별적인 조직 문화를 일상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 원사님, 오랫동안 특전사에서 근무하시면서 실제로 현장에서 보신 것들 중에 이런 것들은 좀 말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군 조직 특성상 남성의 수가 여성의 수보다 많은 집단이다 보니 남성 위주의 시설 그리고 복지 정책 등으로 인해서 여성의 근무하기가 다소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성평등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복지, 시설, 정책, 제도 등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과장님께 좀 더 여쭙겠습니다. 양성 평등 인식 확산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성인지 교육은 꾸준히 진행돼야 되고 또 지금 원사님처럼 소수의 여성들이 또 보직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 육아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가정 양립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조는 어떻게 지금 지원하고 있는지요? 네. 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평등 인식 확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성인지 교육 그 콘텐츠인데 그래서 이 성인지 교육 콘텐츠가 사실 현장을 반영하지 않은 그런 교육이 되면 정말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계속 부단히 현장과 소통하면서 어떤 성인지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군은 뭐 다른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지만 군인 군무원 다 의무적으로 이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양성평등 의식 기반, 인식 개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그 민간군 합동위원회에서 그동안 저희가 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성인지 교육 콘텐츠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계급별로 그다음에 직책별로 네. 그 계급에 맞는 직책에 맞는 그런 성인지 교육 콘텐츠를 만든다고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가 군 조직원들이 모두가 육아라든지 이런 것 걱정 없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 그 군 어린이집이라든지 공동육아 나눔터 등 그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고 네. 임신, 출산, 육아 지원 등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 등 우리 아까 김 원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군이 뭐 남성에게 여성에게만 어떤 그 좋은 조직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모두 혜택을 누리는 어떤 가족 친화적인 군 문화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원사님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드님이 벌써 군대를 다녀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은 육아도 하면서 일을 했다는 건데 육아는 그냥 육아만 해도 힘든데 일까지 했어요. 육아하시면서 좀 절실했던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네. 네. 저희가 다 보호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네. 제도가 또 그죠? 개선되잖아요. 네. 예. 아들이 지금 25입니다. 그래서 25년 전에 저의 육아는 아들이 항상 눈을 감았을 때 제가 어린이집으로 보냈고 그리고 야간 훈련이 끝난 21시 이후에 또 잠들어 있는 아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일상들의 반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탄력 근무제 육아 시간이라는 그런 다양한 복지 정책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는 그냥 무서운데 엄마가 특전사야. 네, 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들이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네. 엄마의 대단함을 또 느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아들이 젊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는 엄마를 이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체력은 전역한 아들보다 현역 엄마인 제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 지는 거야 엄마. 네, 뭐 며칠 전에도 같이 축구를 했었는데 제가 끝까지 뛰고 아들은 중간에 낙오를 했었습니다. 네, 뭐 한 번은 아들이 현역 때 휴가를 나와서 엄마가 본인이 근무하는 용사들보다 엄마가 더 족구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엄마는 엄마 부대에 있는 용사들보다 엄마가 더 족구를 잘해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오신다고 그래서 살짝 조사를 해봤는데 특전사가 배출한 3대 여군 중에 한 분이시네요. 아, 레전드입니다. 우리 원장님 박수 한번 레전드예요, 쳐드리죠. 네. 레전드. 그래서 저 폼스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모든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여기서는 계단으로 내려가십시오. 뛰어내리지 마시고요. 예, 원사님. 네. 계단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낙법으로. 간 생각이었는데 계단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 이제 전 박사님, 예. 다시 우리가 또 양성 평등 정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 올해만 그랬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양성 평등 관련한 정책을 이제 많이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성폭력으로부터 그 안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뭐 우리 사회를 포함해서 특히 군내에 구습이나 악습 이런 거는 빨리 퇴치해야 된다. 그런 게 있으면 좀 강조해 주세요. 네. 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그동안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구습과 악습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뿌리 뽑아내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지금까지 당연시되었던 회식 문화, 그다음에 사적 모임에 특정 성별을 참석하게 하는 행위라든지 특정 성별의 조직 구성원을 대등한 업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 등 여러 가지 행위들이 사실은 성폭력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는 그런 위험성을 키우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일상적인 점검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구습과 악습은 일상적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점검이 필요한데요. 네. 그리고 우리 그 군조직 구성원들이 자유로운 토론과 소통을 통해서 성폭력을 초래하는 기존의 일상적인 관행과 문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 환경을 일상 속에서 실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할 때 시스템으로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차원에서 네. 무엇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거 고민 많이 했던 문제 아닙니까? 네. 뭐 사실 저희가 성폭력 예방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교육이라든지 시스템 많은 것들을 보완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군 합동위원회를 뭐 운영해서 성폭력 예방 뭐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를 운영한 결과 거기에서 가장 크게 성폭력 예방 대응을 위해서 도출됐던 과제가 성폭력 예방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 그 국방부에 있는 양성평등 정책과와 분리된 그 국방부 장관 직속의 그 예방 정책 대응 전담 조직을 신설해서 그곳에서 뭐 피해자 보호 지원이라든지 예방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사건 관리 DB 체계 구축 등 그 다양한 컨트롤 타워로서 육해 공군도 지휘통제하면서 성폭력 예방의 어떤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자 하는 그런 제도 개선이었는데 이런 조직이 된다고 한다면 각 군에 대한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어떤 통제 그다음에 어떤 DB 체계 구축 이런 것을 통해서 피해자 지원이라든지 보호 예방이 보다 더 효과적인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 박사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일단 의식을 좀 개선을 하고 잘못하면 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이 근원적인 개선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성희롱 성폭력이 피해자의 삶 자체를 파괴하고 군 조직의 단결력을 와해시키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군 조직 구성원 모두가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리를 통해서 재발 방지하는 어떤 제도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나아가서 성희롱 성폭력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재발 방지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어떤 군 문화적인 요소 같이 다양한 요소들을 좀 찾아서 그런 요인들을 좀 근원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과장님 엄정한 그 사건 처리 시스템 구축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예, 좀 박사님도 언급해 주셨는데
재발 방지 관련해서 제도 개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예, 사실 국방부는 성폭력 사건 예방에 사실 초점을 두고 다양한 어떤 성인지 교육이라든지 양성평등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많이 실시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즉 무관용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민간군 합동위원회에서도 부대관리 훈령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의했던 성폭력 개념에서 성희롱을 분리해서 사건 처리 절차가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또 다 아시는 것처럼 내년 7월 1일부터 성폭력 범죄가 민간에게 이양됨으로써 지금과는 달리 운영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사건과 2차 가해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군에서 처리함으로써 이에 대한 조사 절차라든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의무적 고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든지 징계 기준의 다양화 등 조직 문화 개선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할 거고요. 네. 아울러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재발 방지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다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실시 안 했지만 성범죄자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고 앞으로 어떤 식의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스스로 자문하면서 어떤 안전한 국방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방 교육 철저하게 네네. 해야 되고 또 재발 방지 대책 관련 제도 개선도 지금 계속해서 구축해 네네, 나가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은 저는 양성평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양성평등으로 향한 우리 군의 노력 들여다봐야겠죠.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은 지식 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장병의 인권과 생활 여건 등 병영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이후 108일간 운영된 후 지난 10월 해단식을 가졌는데요. 군 조직의 양성평등 문화와 안전한 국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안을 제시해온 민관군 합동위원회. 그동안 군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출발! 지난 1월 국방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조사한 2020년 군조직 양성평등 지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군 91.4%, 여군 95.9%가 양성평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하면서 남녀할 것 없이 장병 모두 양성평등 정책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는 결과가 드러났는데요. 실제로 국방부는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면서 성평등한 군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은 물론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남녀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일가정 양립 지원과 함께 가족 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그 일환으로 지난 6월 28일 국방 컨벤션에서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식을 개최. 이로써 최근 군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등 병영 문화 폐습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다시는 성 관련 사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 언론, 관계부처 공무원과 현역 및 예비역 위원들로 구성했습니다. 그중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에서는 총 15개 권고안을 의결. 그 주요 내용 알아봤는데요. 먼저 성희롱 성폭력 신고부터 사후 관리까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통합 지원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사건 관리에 대한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익명성을 보장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 기능을 갖춘 신고 앱 도입을 통해 군내 성희롱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일조할 예정인데요. 이외에 또 어떤 내용이 논의됐을까요? 두 번째로 성희롱을 성폭력으로부터 개념을 분리하고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 사건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징계 기준도 합리적으로 재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로 확대함으로써 모든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심의하도록 활성화시킬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도 함께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국방부 장관직 속에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각 군 본부에도 전담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우리 군이 안전한 양성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로써 군내 구성원의 양성평등의식을 확산하고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강한 군대, 선진 국방을 실현해 나아갈 계획인데요. 남군, 여군 할 것 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 이 인권이 보장되는 군 조직 문화를 만들어감으로써 군이 좀 더 성평등하게 변화되는 것은 물론 성희롱, 성폭력 없는 혁신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길,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길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전 박사님, 또 다른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2020년 그 기준으로 보니까 국방부 여성 관리자 비율이 목표치를 밑돌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조금 더 설명 필요해 보이고, 군에서 여성 관리자 공무원 비율이 높아져야 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정부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유리천장 해소로 성평등을 구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과는 여성 인재 육성과 여성 고위직 확대를 위한 성별 균형 포용 선장 파트너십 사업을 추진하고요. 그런데 이들 계획과 사업에서 여성 관리자의 고위직 비율은 단순한 그 목표나 성과 지표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군 조직을 포함한 모든 조직에서 조직 구성원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들 조직 구성원의 다양한 관점과 요구를 조직의 업무에 반영해서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모든 조직의 공통된 숙제입니다. 네. 따라서 군 조직에서 여성 관리자 공무원 비율을 제고하는 것은 군 조직의 어떤 성별 다양성 강화를 통해서 군 조직 본연의 성과를 제고하려는 조직 혁신의 노력으로 저희가 이해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가 군내 어떤 국방부를 포함해서 양성평등한 군문화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 인력 비율이 좀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런 노력 꾸준히 해왔는데 과장님 좀 분석 좀 해주세요. 결과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어떤 조직 내에서 그 다양성이 그 존중받고 다양성이 인정될 때 그 조직의 성과가 높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유럽 안보 협력 기구에서도 조직 내의 다양성이 군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또 이 군 조직 내에서도 조직 내의 다양성이 군 전투력 향상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그 산출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군내 어떤 고위직 여성 인력을 국방부 내에서도 많이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 저희가 작년에 고위 공무원단 여성 비율 목표를 13%로 잡았고 그다음에 과장급 여성 비율을 34%로 그 수립을 했는데 네. 참 이기보다 다소 못 미치는 그 8.7%하고 30%에 그 머물렀고요. 마찬가지 올해도 좀 그 수준에 머물렀지만 저희가 다 인식하기에는 어떤 군 내 조직 내 고위직 뭐 여성 인력의 어떤 확장은 조직 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조직의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이건 목표 달성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가장 좀 눈치 보이는 게 육아휴직이에요. 육아휴직 내는 게 좀 눈치가 보입니다. 우리 군은 육아휴직 냈을 때 그러지 않죠. 눈치 안 주죠. 지원 팍팍 해주고 있죠, 과장님? 궁금합니다. 네, 그 요즘 육아휴직 내면서 눈치 보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없어요? 네, 저희 과에서도 육아휴직 2명 갔는데 너무 당당하게 네. 가는 걸 봤는데 그게 이제 제도적 기반이 이제 단단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그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대체 인력을 그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다음에 적시에
충원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육아휴직 잘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그 각군에서 선발하던 것을 장성급 부대장으로 위임 선발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모집 횟수도 각군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등 그 개선안을 마련해서 그리고 올해 전반기에 그 이미 시범 운영을 끝냈고 8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지금 안착되는 그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통해서 이제 육아휴직 갈 때 마음 편하게 갈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일가정 양립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 개선을 마련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생색은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완벽해요. 지금 좋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아직도 들리는 얘기가 여군의 그 복제 규정 이게 불합리하다. 아직도 이거 여군에 입고 있는 이런 뭐 옷에 대한 고정 관념이 남아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개선안이 뭐 특별히 나온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그 작년에 전 여군을 대상으로 해서 그 복제 개정 소요를 이미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조금 설문에 응답자 인원이 좀 적어서 다시 올해 실시를 해서 어떤 그 성역할 고정관념이 어떤 복장에 있다라든지 그다음에 임무 수행상 어떤 성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어떤 우리 복장이 있다든지 그런 소요를 식별해서 올해 어떤 개선안을 마련했고 더불어서 외국군 어떤 복제와 그다음에 또 그곳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뭐 10월에 개선안을 이미 마련했고 네. 이를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 정책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약간 조금 다르게 가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런데 전 박사님이 보시기에 이 체감할 수 있는 여군의 근무 여건 개선 이 의견들 어떻게 반영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좀 더 현장을 잘 알아야 한다는 그 태성호 기자님 말씀을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여군 근무 여건 개선은 그 여성이라는 어떤 특정 성별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군 업무의 여성의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여군이 군 조직의 일원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좀 더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현장 여군과 남군의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를 주의 깊게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이 과장님 스스로도 평소에 고민했던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여군 인력이 확대되면 근무 여건 개선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여군들의 근무하는 어떤 물리적 환경 어떤 그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도 저희가 그 여성 필수 시설 전수 조사를 통해서 필수 시설에 대해서는 올해 전량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설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노후화되기 때문에 또 매년 이 소요를 또 다시 파악해서 또 다시 개선하는 그런 그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올해도 현 보직 인원 대비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에 보충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보면 아까 전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등한 조건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그게 양성평등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 또 한편 군 내부는 물론이고요. 민과 또 관이 함께 협력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회의 흐름과 발맞춰서 우리 군도 그 이제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데 이러한 국방 양성평등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와의 어떤 연계성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 박사님 팁을 주십시오. 네. 예. 그 정부 정책을 원활하기 위해서는 그 다양한 소통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뭐 국방부에 한정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특히 국방 양성평등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 타부처하고 어떤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그 업무 추진 어떤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간 분야 전문가 집단하고 어떤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그 양성평등 정책 분야의 어떤 전문가 집단의 어떤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많이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국방부가 어떤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좀 더 많이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이미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네. 민간군 어떤 협력, 네. 뭐 부처 간의 뭐 협업 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도 사실 그 18년 9월부터 그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양성평등 정책 추진의 어떤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있으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도 그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민간군 합동위원회를 통해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어떤 개선 권고 과제를 그 도출을 했고 그다음에 그 과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 이를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정책적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후속 조치 자문단을 지난 11월 4일 출범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문위원은 그 민간군 합동위원으로 활동했던 그 민간위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 그 5월까지 권고안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자문 역할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법령 재개정 소요에 대해서 이분들이 같이 힘을 실어주면서 개선안에 대해서 같이 실천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 쓰기 위해서는 이 전담기구 기능 강화나 전문 인력 보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예, 이번 민간군 합동위원회의 양성평등 정책 관련 제도 개선안과 권고안들은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하고요. 모두 다 무게감이 큰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들 제도 개선안과 권고안을 충실하게 추진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 정책과를 포함한 군조직 양성평등 전담기구의 기능 강화와 함께 전문 인력 보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전 박사님, 이 여성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함께 이 첨단 기술군으로 우리 군이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한 여군 인력의 확대 및 확보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성들이 좀 더 많은 영역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고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서 첨단 기술군으로 군의 체질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력 못지않게 지력의 중요성이 상당히 커진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고요. 나아가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병력 부족 문제는 군이 해결해야 될 중요한 그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따라서 여군 인력 확대는 군이 처한 여러 가지 변화와 과제에 대응하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과장님 실질적으로 여군 인력 확대 국방부 내에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예, 아까 뭐 전 박사님도 말씀하시고 뭐 하셨지만 그 여군 인력 확대에 필요한데 그 사실 여성의 사회적 역할 확대라든지 어떤 그 기술 집약형 어떤 국방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여군 인력의 양적인 뭐 확대와 질적인 향상은 어떻게 보면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2022년까지 여군 인력을 전 간부의 8.8%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가지고 사실 올해 목표치가 8.1%입니다. 네. 근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 뭐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그 전망이 되고요. 이렇게 그 여군 인력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어떤 성과 분석을 통해서 그 연도별 확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 중요한 게 초임 획득이라든지 장기 복무 선발이라든지 진급 이런 그 분석을 지속적으로 함으로 해서 여군 인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사님, 그러면 이 여성 특전사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제 외롭지 않겠습니다. 어떠세요? 네, 입대 전에 각계각층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입대 후에 부단한 자기 노력을 통해서 우수한 능력을 갖춘 여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점차 보완되어진다면 미래가 아주 밝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원사님이 좋은 롤 모델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군에서 양성평등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인사관리제도 아니겠습니까? 박사님, 공정하고 편견 없는 인사관리제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 군에서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중요한 이유는 성별로 다양한 병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자신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강한 안보라고 하는 군 본연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내기 위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군 양성평등의 출발점은 특정 성별에 대한 편견 없이 이루어지는 인사관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그 군조직 양성평등 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직이나 임무부여 시 특정 성별에 대한 차별이 뭐 여전히 존재한다는 그런 답변들이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특정 성별의 지휘관과 부하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군 인사관리제도의 어떤 성차별적인 요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양성평등한 조직 운영을 조성하게 한 그런 노력들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박 과장님, 현재 여군의 주요 직위 보직 확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이 그 여군 인력 확대 계획과 더불어서 그 질적으로 향상된 어떤 여군 보직 관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그 주요 정책 부서나 주요 직위의 어떤 여군 보직 비율을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투 부대라든지 어떤 그런 전투 부대 지휘관의 육해공군 모든 여군 보직률이 지금 지속적으로 그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도 여군 미보직 관행부서 직위라든지 그다음에 여군 보직이 관행으로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전투근무지원부대라든지 어떤 교육 이런 부서를 그 확인하고 개선하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계속하고 그다음에 접적이라든지 경계부대 우리 김원사처럼 그 주임원사도 보직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질적인 여군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정아 원사님은 군에서 가장 힘든 게 특전사인데 특전사에서 원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편견을 극복해내신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깬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바람이 있다면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대단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평범한 군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 최선을 다한 결과로 진급 그리고 뭐 파병에 선발되는 그런 기회도 있었었기 때문에 그런 편견을 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군 생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여군 최초 천리행군을 할 때에도 그것이 저의 임무였기 때문에 그래서 완수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멋집니다. 정말 최초라는 수식어도 많이 달았을 것 같아요. 네. 늠름하게 지금 군 복무 잘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마지막으로요.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전환 정말 이게 제대로 잘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결국은 저희가 논의했던 선진 국방 구현을 하기 위해서 양성평등이 또 토대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언 또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 박사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예, 군조직이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양성평등 그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양성평등 실현을 통해서 군 조직의 본연의 목적인 국가 안보와 국민 행복에 기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찌 보면 올해는 그동안 추진해온 국방 양성평등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던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은 군 양성평등 정책의 취지와 목적을 되새기면서 올해의 경험을 국방 양성평등 정책의 어떤 새로운 라운드로 넘어가는 그런 지렛대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원사님. 양성평등을 짧게 정의하자면 인권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 권리인 인권은 여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남군도 당연히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양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복지, 정책,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식도 이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100% 동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여군 출신이십니다. 네. 자, 마지막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그 군이 존재하는 목적은 그 강한 전투력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 조직의 안전 확보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면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강군 육성으로 신뢰받는 어떤 군이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어떤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군의 양성평등 문화와 안전한 국방 환경 조성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결국 선진 강군, 선진 국방 구현을 위해서는 양성평등한 군문화 조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보면서 세 분 다 애써 주시고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속 가능한 양성평등 정책의 기반을 조성하고 양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정착함으로써 선진 국방을 구현해 나가는 우리 군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할 때는 잘했다. 잘못했을 때는 제대로 고쳐서 잘해라. 칭찬과 회초리 꼭 들어주시기를 또 귀담아 듣고 바꿔 나갈 것을 저희가 다짐하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